상쾌한 아침 본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강한 비가 내리겠네요. 이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돌풍과 벼락도 불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또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도 1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과 모레 주말과 휴일은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이 전 세계 선진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가운데는 문화계 소식도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시군에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이 시군별 학교 내 코로나19 현황에 따라서 이 감염 사례가 없거나 미미한 지역에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와 춘천, 강릉은 등교 제한 기준을 현행 400명에서 700에서 800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참여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종료 이후에도 원격 진료 금지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원격 의료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어서 또 국가 재정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정지 여건 개선 사업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이르면 오는 7월에 준공되고 또 10월엔 사회적 경제유통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혁신도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원주 행복장터, 미리네 도서관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올해부터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또 외신 기자단이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요. 이 횡성군의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강원도 오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이군요. 이 횡성에서 이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단도 횡성을 대거 방문했다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P4G 정상회의 이게 30일과 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그 다시 말씀드리면 P4G는 그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군가적 연대입니다. 한마디로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가입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2개 국가고요. 여기에는 국제기구라든가 기업 등이 참여해서 식량, 농업이라든가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지금 5개 중점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순환경제 모범 사례로 횡성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요. 현재 횡성군과 그 지역 민간 환경업체가 협업을 해서요. 폐플라스틱을 고기능성 의류 원료로 뽑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 취재를 위해서요. 예를 들면 AFP라든가 이런 외신 기자단이요. 어제였습니다. 횡성군 청정환경사업소와 횡성 지역 플라스틱 처리 업체 두산 ENT를 방문해서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폐플라스틱을 잘게 썰어서 최고 양질의 의류 원료용 제품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번에 횡성을 방문한 외신 기자단이 한 9개국의 15개 매체, 한 20여 명 정도였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횡성 지역의 그 폐플라스틱의 그 재활용 시설뿐만 아니라 횡성군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특히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의료용
원료를 뽑아내는 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설인지 궁금한데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좀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좀 넘쳐나면서요. 폐플라스틱 그 처리가 좀 지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음식 포장이라든가 배달이 늘면서 그 폐플라스틱이 더욱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강원도만 해도 좀 하루에 좀 118톤이었던 그 폐플라스틱이요. 147톤으로 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한 25% 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그 폐플라스틱은 주로 좀 소각이 되거나 파쇄해서 그 정화조 만드는 제품에 그 같은 재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소각에 따른 환경 오염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어서 행성 지역에서 그 행성군 청정 환경 사업소에서 선별한 투명 페트병을요. 민간 환경업체에 넘기면 이 업체는 폐플라스틱을 잘게 써는 작업, 이걸 프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네. 프레이크 작업을 통해서 최고급 양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폐플라스틱을 가공한 제품은요. 그 지난해 4월부터였습니다. 국내 유명 그 의류 업체에 고기능성 의류를 제작하는 원료로 월 한 40여 톤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00ml 페트병 한 15개 정도면요. 티셔츠 한 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을 의료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업체는 그 행성에 있는 이 업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또 폐플라스틱의 수능한 과정, 또 원활한 처리를 위해선 또 그만큼 수거 과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그 횡성군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횡성군이 현재 이러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 아시겠지만 그 당초 정부 시책상으로 보면요.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올 연말부터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행성군은 이 앞서서 당초에는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의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 규정을요. 앞당겨서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시범 운행이 들어갔습니다. 또 매달 20일에는요. 폐플라스틱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한 그 마을별 부녀회가 한 5천여 명이 있습니다. 이 부녀회와 협력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그 투명 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편의점이라든가 펜션 등에 쌓여 있는 페트병을 수거한 뒤에 앞서 말씀드린 그 환경업체에 전달을 해서요. 플라스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 측에선 정말 좋네요. 알아서 이 재료를 그렇습니다. 공급해주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를 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납품받는 또 회사도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고요. 기술만 있다면 정말 네네. 좋은 또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건데 또 횡성군은 폐플라스틱뿐만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도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선 그 가정 등에서 수거된 일단 투명 페트병은요. 앞서 소개한 대로 그 잘게 썰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그 페트병 뚜껑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뚜껑은 그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예. 행성군은 이것도 좀 자체적으로 페트병 뚜껑을 녹여서요. 장난감 놀이기구의 블럭이라든가 배지, 예를 들면 골프티 같은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좀 기계를 설치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폐플라스틱을 잘게 썰고 녹여서 고추대라든가 호박 집게 같은 영농 자재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폐현수막이 좀 많은데요. 네. 이 폐현수막을 종량제 봉투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는 그 택배 이용량이 많아지면서 크게 늘고 있는 아이스팩이 있는데요. 이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도 설치해서 그 이 아이스팩을 생분해 봉투에 씌워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 얼마 전에 저도 우연히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 폐비닐, 또 플라스틱 등에서 기름을 짜낸다. 그 기름 생산량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또 역시 횡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환경부와 한국난방공사가 이 폐플라스틱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을 열분해로 녹인 뒤에 이것은 다시 가솔린이라든가 경유 같은 기름을 짜내는 시설을 개발을 해서요. 현장에 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난방공사가 주도하는 이 시설은요. 실증 플랜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시범 설치 지역으로 행성군이 선제적으로 한국난방공사 협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존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은 주로 파쇄한 뒤에 소각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 시설은 그 난방용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좀 수익 창출도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행성군이 좀 부지를 제공하면요. 관련 시설 설비라든가 운영은 한국난방공사와 전문업체에서 맡는 이런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가동이 되면요. 그 최근 그 저장 공간 부족으로 수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에너지도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영농 폐비닐 현재 뭐 도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그 사후 처리가 이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만들어지면 획기적인 하나의 또 그 선순환 대책이 마련되겠군요. 자, 횡성군은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플라스틱 순환도시 뭐 지금 이야기했던 사업들이 다 이제 같이 이 발을 맞춰서 가는 거겠습니다만은 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플라스틱 순환 도시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좀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에너지나 재활용 제품으로 자체 처리하는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더 이상 그 폐비닐이라든가 폐플라스틱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을 좀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행성군은 올해부터 좀 오는 2025년까지 그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플라스틱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앞서 설명드린 그 폐플라스틱을 의료용 원료로 재가공하거나 한국난방공사에서 개발한 기름을 짜내는 시설의 도입도 모두 그 플라스틱 순환도시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행성군은 또 그 플라스틱을 그 재활용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놀이시설, 녹색 장터도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좀 플라스틱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보면요, 오는 2025년까지 도내 페트병 발생량의 한 80% 정도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양을 보면 올해 한 768톤, 2025년에는 한 4,300톤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요, 도내에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성군의 플라스틱 순환도시의 실현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실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행성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좀 관심이 모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플라스틱에서 기름도 짜내고 또 고급 의류 소지도 되고요. 또 이야기했던 이 고추대도 만들고 한마디로 돈이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기대를 할 수 있는 네네. 것이겠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 전기차 생산도 현재 또 횡성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향후 미래에는 정말 환경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환경 보호를 떠나서 이 산업화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횡성 지역이 정말 또 다른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행성에서만 유통이 하는 게 아니고 도내 전역에 있는 폐 플라스틱도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또 그런 기사 내용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인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는요, 자살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편의점 온도카드 배포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 오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 자살예방센터가 편의점 온도카드 배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자살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편의점 온도카드 배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 37개 편의점이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자살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상담 예약 QR코드와 자살위기 상담 번호가 기재된 온도카드를 편의점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고 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현재까지 행구동, 단구동, 명륜동, 또 반고 관솔동에 있는 편의점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는데요. 편의점 계산대 앞이나 전자레인지 위, 또 식사 테이블 등에 자살 관련 상담 번호가 써있는 온도카드가 비치돼 있습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 이소연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 원주시에는 우울감, 자살사고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반면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편의점의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온도카드를 비치하여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24시간 영업을 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활용되기에는 편의점이 적격이라고 생각해 이번 캠페인의 협력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온도카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겁니까? 네, 온도카드 속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감 및 자살 사고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 방법 6가지가 써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살 사고가 있을 때 24시간 상담 가능한 위기 상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우울감 자가 테스트와 또 온라인 상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편의점이 가진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정신건강 전문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개개인이 자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내 주변 또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 관심에서 전과 다른 모습이다 행동을 보인다면 이를 자살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결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캠페인이나 예정된 행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소연 사회복지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원주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자살 예방 캐릭터 공모전이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직장인 대상 행복가족 캠페인, 생명사랑 숲길 걷기, 자살 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살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문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위해 원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정말 자살예방센터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와 또 외출 자제 등으로 코로나 블루 등의 우울증에 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또는 본인 스스로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살예방센터 번호인 746-0198 또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전화인 1393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 원주시 자살예방센터는 보건소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또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살예방센터라고 해서요. 정말 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좀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만 또 찾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렵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이곳에서 충분히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아침에 또 지역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주 공연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국악만족, 이 띄어서 일과되는 것 봅니다. 만끽을 개최한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이 DJ인과 EDM을 접목한 국악만족 만끽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공연은 현대음악과 국악이 접목하는 것도 특별하지만요. 원주 매진홍악과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원주 매진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되어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 매진홍악 보존회는 공연단체인데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원주 매진홍악을 보유한 단체로서 국악 공연과 문화체험 활동으로 전통예술의 보급과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도 원주 매진홍악 특유의 고사반 과장을 판굿과 창작무용으로 표현하는 등 원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 공연은요. 우리 국악의 장단과 서양의 비트를 결합한 신개념 타악 연희 공연인데요. 디제잉, 루프 스테이션, 그리고 기타처럼 생긴 어깨에 매는 피아노죠. 숄더 기타라고 하는 악기들과 국악기의 절묘한 하모니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철저히 준수하여서 두 좌석 뛰어앉기를 시행하며 오프라인 대면 공연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원주 시민 150명에 한해서 티켓 예매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공연은 오는 6월 3일 목요일이죠. 오후 7시 30분에 공연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역체육관에서 오늘 6월 3일 목요일 7시 30분에 공연되는 국악만족 만끽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9번째를 맞는 원주 청소년 축제예요. 꽃이 피다가 이제 개최되는군요. 네, 원주시에서 제19회 원주 청소년 축제 꽃이 피다를 오는 29일부터 2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원주 YMCA가 주관하고 청소년들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들이 직접 기획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과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난 8일부터 댓글 이벤트, 동아리 키트 참여, 사진 콘테스트,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사전 녹화한 가요, 댄스, 응원팀 등의 공연 영상을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스스로가 청소년 건전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참여의식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는 게 또 아직도 아쉬움이 크군요. 자, 횡성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횡성군 우천면에 네덜란드 테마 마을이 조성된다고요? 네, 횡성군 우천면 우왕리 일원에 네덜란드 테마 마을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횡성군은 네덜란드군의 한국 전쟁 참전을 계기로 매년 추모식과 함께 교류 행사를 해왔는데요. 이 네덜란드를 테마로 한 마을 조성을 3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에 밝혔습니다. 사업은 네덜란드 참전비가 있는 우천면 일왕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 총 10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사업이 될지 기대가 되는군요.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고요. 자, 5월 28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